this. 안녕하세요. K사전 벤치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기가바이트 Z370 오로스 울트라 게이밍 2.0 메인보드가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메인보드도 살펴보고요. 무엇보다 오버클럭킹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오버클럭킹을 하려면 어떻게 바이오스를 세팅해야 되는지 영상을 통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면 초보자분들도 어렵지 않게 도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오버클럭킹에 앞서서 메인보드를 잠깐 소개하려고 해요. 먼저 모델명에 포함된 2.0의 의미가 무슨 뜻인지 궁금해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울트라 게이밍의 개선 버전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특징은 M.2 SSD 방열판이 추가됐다는 것이고요. 오버클럭킹과 관련해서는 전원부가 강화되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존 모델의 전원부는 7페이지로 구성됐지만 2.0은 11페이지로 전원부가 구성돼서 안정성이 강화됐습니다. 전원부 페이지가 많다는 건 페이지당 전력 부하가 그만큼 낮아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발열 효율과 안정성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외형적으로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있죠? 바로 온보드 RGB LED입니다. 사실 최신 메인보드 제품들은 오로스뿐만 아니고 다양한 제조사에서 RGB LED를 차용한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새롭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오로스에는 액센트 LED가 있습니다. 독특한 패턴으로 고유의 개성을 확보했고 오로스 메인보드만의 감성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또 RGB 조명 스트랩을 연결할 수 있는 별도의 핀 헤더를 총 4개 지원하고 게이밍 헤드셋을 위한 스마트 헤드폰 앰프 탑재 등 감성과 기능을 동시에 갖추었습니다. 오버클럭킹 방법을 알아보기에 앞서서 먼저 오버클럭킹 개념을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오버클럭킹이란 제조사에서 정한 반도체의 클록 주파수 혹은 클록 스피드를 정해진 값보다 더 높게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CPU 스펙 보면은 기가헤르츠 이런 거 보이시잖아요. 그게 바로 클록 주파수입니다. 클록 주파수가 높으면 명령어를 처리하는 사이클도 빨라지기 때문에 성능도 향상될 수 있는 것이죠. 보통 오버클럭킹은 CPU나 그래픽 카드에서 많이 활용됩니다. 이렇게 오버클럭킹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당연히 오버클럭이 지원되는 메인보드가 필요하고요. CPU는 K 버전이 필요합니다. 제가 준비한 CPU는 인텔 커피레이크 i7 8700K입니다. 여기에 최대한 높은 오버클럭 수치를 달성하고 싶으신 분들, 예를 들면 4.8이나 5GHz까지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고성능 쿨러가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오버클럭을 위해서는 CPU 전압 상승이 필수인데 전압이 상승하면 소비 전력과 발열도 함께 상승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CPU 쿨러에 대한 투자도 반드시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버클럭킹 방법에 대해서 저와 함께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C를 부팅해야겠죠. 그리고 기다리면 제조사 로고가 화면에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서 델 키를 눌러주시면 바이오스 진입이 가능합니다. 네, 바이오스가 나타났네요. 근데 여러분, 바이오스가 사실 정확한 표기가 아니에요. 예전에는 바이오스라고 불렀지만 요새는 바이오스가 아니고 UEFI입니다. 하지만 사용자들이 워낙 바이오스란 표현에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제조사들도 보면은 그냥 바이오스란 표기도 혼용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유저들의 어떤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기가바이트 바이오스를 보면 여러 가지 탭이 있는데 MIT도 있고 시스템도 있고 바이오스도 있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MIT입니다. MIT에 오버클럭에 필요한 항목들이 대부분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주목을 해 주시고요. MIT 탭으로 이동해서 먼저 첫 번째 어드밴스드 프리퀀시 세팅 들어가 주시고요. 가장 먼저 XMP부터 설정을 해야 돼요. 사용하시는 메모리가 XMP를 지원한다면 먼저 프로파일을 적용해야 됩니다. 엔터를 눌러 주시고 비활성화 프로파일이 있는데 프로파일을 선택해 주시면 바로 XMP가 적용되고요. 다음은 CPU 배수예요. 위로 보시면 CPU 클록 레이쇼가 있습니다. 오토로 되어 있는데 제가 목표로 하는 클럭은 5기가예요. 따라서 50배수를 50 엔터. 자, 바로 5기가로 적용되죠.
왜 5기가로 되냐? CPU의 베이스 클록은 100MHz잖아요. 거기에서 50배수를 곱한다는 뜻이니까 뭐 이 정도 산수는 다 하실 줄 아시잖아요. 50 곱하면 5000, 5GHz.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언코어를 해야 되는데, 언코어 뭔지 잘 모르시죠? 즉 코어가 아닌 영역이란 뜻인데, 보통 IE 캐시나 메모리 컨트롤러를 관장하는 영역입니다. 언코어 클럭은 여기 한 군데 더 들어가셔서 언코어 레이시오라고 있어요. 지금 오토로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40에서 45 배수를 설정합니다. 보통 50까지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아요.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45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서 40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코어는 뭐 올리면 올릴수록 당연히 벤치 점수도 좋긴 한데 성능에 영향을 끼치는 거는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여러분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집착하시면 건강에 해롭습니다. 배수 설정을 마쳤으니까 이제 전력 관리 기술을 손봐야 됩니다. 전력 관리 기술은 CPU의 클럭과 전압을 유동적으로 조절해서 전력을 절감하는 기술인데, 오버클럭 때는 클럭과 전압이 유동적이면 안정성에 저해가 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술들을 비활성화하는 것이 오버클럭 성공 확률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인텔 스피드 시프트 테크놀로지라고 있고 쭉쭉쭉 내려가셔서 C10, 네, 다 전력 절감 기술이에요. 이런 것들은 다 비활성화 해줍시다. 자, 비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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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활성화. 그리고 다시 링투 코어 오프셋 여기 보이시죠? 이것도 비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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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티지 옵티미제이션까지 비활성화. 자, 여기까지 하면은 전력 관리 기술은 모두 비활성화가 됐고요. 이제 전력 관리 레벨을 설정해야 됩니다. 빠져나오시고, 빠져나오시고. 여기 보시면 어드밴스드 볼테지 세팅이라고 있어요. 들어가세요. 그리고 어드밴스드 파워 세팅 들어가시면 세 가지가 있어요. 여기 세 가지 중에 저희가 신경 써야 될 건 두 번째입니다. CPU V코어 로드라인 캘리브레이션. 이게 뭘까요? CPU가 로드가 걸리면 전압가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 전압이 걸리는 어떤 부하 정도, 그런 것들을 보정해 주거나 혹은 전압 강화를 방지해 주거나 그런 역할을 합니다. 로드라인 캘리브레이션이라는 그런 명칭 때문에 줄여서 LLC라고 많이 해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오버클럭 질문하실 때 LLC 나오면 이게 뭐야? LLC가 뭐야? 그럴 수 있는데 로드라인 캘리브레이션의 약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오토로 되어 있는데 오버클럭 할 때는 누르셔서 터보, 네, 터보 모드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이제 뭐가 나왔을까요? CPU 전압을 줘야 되잖아요. 자, 빠져나오셔서 CPU 코어 볼테지 컨트롤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CPU V코어, 네, 이게 바로 CPU에 인가되는 전압입니다. 제가 사전에 테스트를 해봤는데 8700K 저희가 테스트한 거는 1.35V 정도면 네, 안정화가 가능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가진 8700K도 모두 이 전압에 성공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같은 모델이라 하더라도 제품이 다르면 제각각 요구하는 전압이 다 달라요. 그리고 특성도 다르고. 그래서 CPU가 참 재밌는 게 제가 전압이 더 낮다고 해서 꼭 발열이나 소비 전력이 더 낮은 것도 아니에요. 다 특성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알아두시고요. 자, 1.3으로 설정을 했고, 뭐 다른 거는 굳이 손을 안 대셔도 일반적인 오버클럭 환경에서는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자, 이제 다 된 것 같죠? 아니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MIT에선 다 끝났는데 마지막으로 저는 오버클럭 성공을 위해서 더 하는 작업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네, 상단의 탭 중에 칩셋 탭으로 가시면은 VTD 그리고 인터널 그래픽스라는 게 있습니다. VTD는 가상화 머신과 관련된 기능인데요. 이 기능은 뭐 사용하지 않으시면 끄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오버클럭의 핵심은 이런 CPU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미세한 전압 혹은 미세한 설정, 이런 것들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꺼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VTD도 디세이블드 해주시고, 인터널 그래픽, 즉 내장 그래픽, 이것도 뭐 사용하지 않으시면 꺼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까지 되면 기본적인 설정을 모두 끝이 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끄시면 안 되고, 뭐 바이오스가 날아가거나 그러면은 제가 소중하게 설정한 것이 날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저장을 하셔야 돼요. 상단에 세이브 앤 엑시트 가시면은 여기 세이브 프로파일이 있죠. 네, 기가바이트 오러스에는 이렇게 프로파일 프리셋을 총 8개나 지원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설정한 것을 총 8슬롯에 저장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여기서 꼭 저장을 해주시고, 네, 그 다음에 상단에 Save and Exit 셋업을 누르시면 오버클럭 세팅은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이제 오버클럭 세팅이 완료됐으니까
실제로 그 성능 향상을 검증해 봐야겠죠. 현재 윈도우가 부팅이 완료됐고요. 시네벤치 테스트를 통해서 오버클럭 전후의 점수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오버클럭이 적용됐다면 당연히 점수 차이도 발생하겠죠. 네, 시네벤치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시네벤치 네, 아이콘이 있네. 제가 진짜 지겹도록 봐요. 자, 클릭. 창을 조금 보기 좋게 이렇게 하고, 네, 오픈GL 필요 없고 싱글 필요 없고, 네, 구동해 볼게요. 제가 구동하는 순간에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렇게 시네벤치 같은 거 테스트 하실 때는 한 번만 돌려주지 마시고 두 번, 세 번 이렇게 2, 3회 반복을 하셔서 가장 최종 점수를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 점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조금 낮게 나올 수가 있어요. 윈도우가 부팅되면 뭐 프로세스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램에 상주하고 또 사라지고 그런 기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간섭을 받으면 성능에 약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말씀드린 순간에 벌써 점수가 나왔는데 한 번 더 돌려볼게요. 네, 그래서 벤치마크 하시는 분들도 뭐 공감하시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뭐 프로세스 그런 것도 불필요한 건 다 죽여놓고 테스트를 하거든요. 그래서 유저분들도 뭐 점수 같은 거 내실 때 혹시 뭐 바이러스 백신이라든지 그런 게 침해받고 있는 건 아닌가, 혹은 성능에 영향을 끼치는 게 없나, 이런 거 확인하시고 점수 보시면 좋아요. 네, 벌써 2회차 돌아가고 있는데 거의 다 돌아갔네요. 점수 한번 볼까요? 오, 1619점. 네, 1600점을 약간 넘는 점수가 나왔어요. 보통 오버를 안 했을 때는 8700K가 풀로 돌아갈 때는 4.3기가, 4.3기가로 돌아가는데, 지금 5기가로 오버했을 때랑 비교해서 점수가 좀 차이가 나요. 왜냐하면 오버를 안 했을 때는 1400점 정도 이렇게 납니다. 비율로 계산하면 약 16% 정도, 네, 그 정도 차이가 나는데, 클럭이 오른 만큼 네, 성능도 향상됐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점수 차이까지 확인을 했고요. 또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사전에 5기가를 적정 전압을 찾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직접 적정 전압을 찾아야 되고, 전압을 조금씩 올리면서 네, 확인하셔야 되는데, 정말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네, 전압을 올리면 CPU 발열도 상승해요. 보통 100도를 기준으로 잡고 있지만 아무래도 로드를 걸 때 뭐 80도 후반, 90도대 이렇게 나오면 위험합니다. 여름에는 특히 더 온도가 높아지잖아요. 그렇게 온도가 높아지면 CPU 손상이 갈 수 있어요. 네, CPU가 고장이 잘 안 난다고는 하지만 얼마든지 부품 손상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온도가 높아지지 않게 고성능 쿨러를 구입하시거나, 혹은 전압을 낮추고 클럭을 낮추시거나, 꼭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성공적으로 오버가 됐고 성능도 향상됐다는 것을 우리 직접 확인할 수 있었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버클럭킹은 제조사에서 보증하는 부분이 아니고 사용자 책임이기 때문에, 만약 오버클럭킹을 하다가 부품 손상이 됐다, 그러면 AS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점 주의해 주시고요. 또한 오버클럭킹을 염두에 두고 계신 분이라면 기가바이트 Z370 오로스 울트라 게이밍 2.0처럼 전원부가 탄탄한지, 그리고 오버클럭 관련 기능이 충실한지 이런 거 꼼꼼히 따져보시고 보드 선택을 하셔야 좋습니다. 자, 본 영상을 통해서 초보자분들도 어렵지 않게 오버클럭을 도전하시고 또 성공하시길 바라면서, 이상 K사전 벤치였습니다. Oris.